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다섯 번째 계사 1593년 명만력 21년 이언우, 함, 인수, 정, 석수 등을 처형하였다. 이언우 등은 함경도 회령부 사람으로 반적 국경인과 함께 모의하여 자칭 3. 대장이라 하여 두 왕자 여러 재신들을 묶고 외적들에게 넘겨주었고 국경인을 추대하여 왕을 삼으려고까지 하였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동지 박진이 도로에서 알련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속히 일어나라 하였다. 심희수가 박진에게 말하기를 유청뱅이 적정을 물으려고 밤중에 만나기를 원하니 의복을 갈아입고 은밀히 들어가 뵙도록 하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묻는 데 따라 좋은 말로 답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은 언제 가려고 하는가? 제독이 싸우려고 하더라도 경은 속히 가야 할 것이요 강화하더라도 조치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이 미처 가지 못할 듯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 박진이 대답하기를 황해도의 군대는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금근 수십 명을 데리고 먼저 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 그곳에서도 군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박진이 이르기를 걱정되는 것은 군량뿐입니다. 군량이 없으면 군사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서 적세를 보아 참작해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청빙이 우리의 병력과 군량의 수량을 알고자 하였으므로 본도의 군량을 조사해 보니 의주에서부터 평양까지 주둔해 있거나 왕래하는 중국군에 대해 지공할 것을 제외하고 평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7만 녀석인데 우리나라 병마가 소비할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에 비축되어 있는 군량은 각처에서 운송해 온 것이 8만 녀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해 본다면 5만 명의 군사에게 수개월 동안 지공할 만한 양식이 됩니다. 지금 이 성중의 치계를 보건대 대군이 다시 돌아온 뒤에 하루에 방출하는 식량이 2,000석에 이르고 있으니 만일 군대가 오랫도록 머문다면 계속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였으니 이 점이 매우 염려됩니다. 이러한 뜻을 글로 써서 올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도 최찰사 유성령 도 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신들이 어제 파주에 가서 권율과 군사를 약속하고 있는데 참장 주홍모와 기패관 주조원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군악대를 앞세우고 도착하였습니다. 신들이 종사관 유희서 이귀 등을 시켜 무난하게 하고 또 가는 곳을 물어서 성중으로 가서 왕자 및 호로로 되어 있는 여러 신하들을 맞이해 오려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파발아 송호한을 시켜 기패가 이곳에 도착하면 배신은 반드시 들어가서 고두례를 행하라 하기에 신들은 기패에 고두례를 올리는 것은 감히 사용할 수 없으나 이것은 단지 적중으로 가는 기패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먼저 고두례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또 우리는 외적과 불공 대천의 원수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강화를 허락할 리가 없다 하였으니 더욱 고두례를 올리라는 명을 받을 수 없다 하니 참장이 매우 성을 내며 계속하여 재촉하였습니다. 신들이 끝내 들어가지 않고 이어 다시 경락이 준 패문을 꺼내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조항에 조승국과 외적은 참으로 불공대천의 원수이나 이제 저들이 조공할 것을 애걸하고 강화를 요청하니 우선 본부의 회부를 기다려야 한다. 만일 적에게 보복을 가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차명에 처하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원동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패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 병사들로 하여금 외적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더욱 명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반복해서 논쟁하다가 끝내 고두레를 올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신들이 어제 또 제독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의 답변은 진정해서 우러나온 것 같았습니다만 그의 조서는 이와 같고 매양 군기가 새어나가면 곤란하다. 너무 애태우지 말라는 등의 말로 위로하는 한편 경락에게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 경락에게로 핑계를 대고 있으니 그의 의향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대개 16경이 적중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은 지가 이제 6, 7일이 되었으니 그 일이 매우 황당하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더욱 듣지 못했습니다. 적의 계책을 증량하기 어려운데 실은 지연되어 낭패스러움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제독은 신들에게 이처럼 간곡히 말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경상좌도 관찰사 효순의 첩보가 도착하였는데 근일 불산 동네 간의 적세는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전에는 왕래하는 성박이 많아도 40척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고 제이차와서 정박하는 배도 있다. 부산 동네 기장 등의 지역은 적도가 더욱 많아서 변장의 보고가 수일마다 중복해서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의 소재를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 도내 인심은 지난해 4월부터 의욕과 공포로 황당해하고 있는 자가 많다.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간혹 사실 무근인 경우가 있었고 또 군의 사기를 저상시킬까 걱정된 데다가 올로라서 감히 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 장수들이 용병할 때에는 불가불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하겠기에 한편으로 은밀히 아랜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달한 바입니다. 적병이 증파되었다는 말은 그 허실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개들이 순풍이 불 때인데 흉적이 온갖 계책을 내고 있으니 어찌 이런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공격하여 저들이 사기를 빼앗아야 할 터인데 중국 장수들은 이를 처결함에 결단성이 없어 싸울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의 계책을 뒤섞어 내어서 여러 번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늘 정병을 나눠 파견하여 용산 등지에 있는 적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또 별군을 한강 이남에 파견하여 상당히 많은 적병을 참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은 16역이 현재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장들이 경솔하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한 포정이 교감한 지분을 보고 이어서 분부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포정이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도 잘 원해 보고한다면 제독과 경략을 소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일이니 어찌 이 일을 변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일은 이번의 회의자에 이미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특사를 보내어 변론하지 않고 회자에만 언급하였으니 법령이 하에 한 듯합니다. 이제 마땅히 별도로 자문을 만들어 상세히 개진하고 인하여 다시 이것을 중국 조정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시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어서는 미진한 점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속히 자문을 작성하여 관원에게 파견해서 포정이 있는 곳에 보내도록 하셨어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처음 평양부와 개성부가 수복되고 나서 이 제독은 대대로 북쪽 지방에 살았으므로 군대를 쓰고 공을 논할 때는 모두 북군을 우선하고 남군을 뒤로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군과 북군 사이에 불화가 생기니 군중에 뜬 소문이 퍼지기를 제독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조선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머리를 깎고 목을 베어 적의 수급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사실이 중국 조정에 알려지자 중국에서는 포정 한 취선을 파견하여 군사를 조사하게 하였다. 한 취선이 도착하자 상은 홍문관 교리 이 수광을 시켜 무난하게 하고 겸하여 그가 온 뜻을 탐지하게 하였다.
수광이 회개하였다. 포정이 온 것은 순안 어사가 그로 하여금 평양 개성등지로 가서 지난번 접전할 당시의 전말과 목을 벤 수급의 허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포정이 노정을 재촉해서 온 것이라 합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독을 변모하는 일로 한 보종에게 자문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을 당해 삼도가 함락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황제께서 군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제독은 천자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대군을 통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흉악한 외적을 소탕하였습니다. 그는 적을 참살하는 소란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먼저 우리나라의 백성을 가려서 내보내어 그 수요가 이미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도로 공격해서 외적을 섬멸하기를 바라 제독에게 진격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는데 총병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게 될 것을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는 표시의 백기를 걸도록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경계시켰으니 그의 신중함이 이렇듯 극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고맙게 여겨마지 않는 것은 역시 목숨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문에서 말한 불에 태우고 물에 빠뜨려 잘못 죽였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적을 사로잡고 수급을 벤 것은 분명하게 조사에 올리는 것이니 실제로 수요보다 과장해서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직이 변변치 못하나 어찌 차마 스스로 속여 배반하는 죄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지를 수복함에 있어서는 평양을 수복한 이후로 여러 곳에 주둔해 있던 적이 손만 듣고 멀리 달아나서 서쪽으로는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벽제관에 이르기까지 500여리가 이미 모두 수복되었습니다. 함경도에 나누어 점령해 있던 적들도 모두 서울로 후퇴해서 대략 평안, 황해, 경기, 강원, 함경도의 35개 군읍이 수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열에 5, 6은 수복되었으니 황은에 감사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또 당직을 보건대 이른바 당직의 형인 이현의 관백에게 항복했다는 조항은 더욱 허위 날조된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괴이하게 여깁니다. 당직에게는 단지 동무의 두 형제가 있을 뿐 모두 방작이 이름이 없습니다. 본국의 종친 중에 원래 이현이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현이 어떤 계통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직이 부득하여 위로는 변방을 잘 지키는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지 못하였으니 허물이 당직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진실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망한 일은 반드시 성조의 통찰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천지신명의 실로 살펴볼 것이니 장황하게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문을 받았으므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란이 일어난 이래로 구차한 일이 많은데 이 모든 일을 다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년상으로 말하면 천하고금에 공통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이니 난리를 핑계하여 인기를 없앰으로써 대란의 조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쟁하는 때를 당하여 국가의 큰일에 관계되는 제신과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무사에 대해서는 응당 변통해서 우선 국가의 근무를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치 않은 서관 말직이나 내주에 있는 수령들까지도 모두 기복시켜 잉임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부모의 3년상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큰 예가 모두 무너져 연기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연히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기와 술을 마음대로 먹고 평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이런 짓을 참아 한다면 무슨 짓인들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재신과 무사 이외에는 일체 기복을 허용하지 말고 응당 기복해야 할 자들도 양사로 하여금 서경하게 한 뒤에 공무를 행하게 하소서. 병조판서는 군대 일을 전적으로 다스리려야 하므로 그 임무가 매우 무거우므로 참으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병조판서의 이 항복은 현재 사은사로 연경에 가려 하는데 형편상 몇 달 안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맡아 처리해야 할 허다한 일들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생소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산사를 속히 교체하여 이 양복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군의 일을 주처하게 하소서. 근래 수령은 전혀 적임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다난한 시기를 텀다 간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량을 운반하는 한 가지 일에 별도로 사목을 만들어 여러 방법으로 운송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평 군수 최덕수는 군내 인마를 징발해서 군량을 옮기고서도 자기 아들이 사적으로 운반했다는 장계를 만들어 유사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상직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곽산 군수 고희는 미천한 장기를 데리고 와서는 관마로 군량을 운반한 다음 전보할 때 장계 이름을 적어넣어 면역 되게 해주기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용심과 처사가 매우 부당하니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상직이나 면역 등의 일은 적발해서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이르기를 무사 이외의 내시와 액정 따위는 시위와 부리는 데에 중요한 사람들이니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숙전 부사를 제차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곽산 군수를 제차하겠는가? 뒤에 주의를 다스릴지라도 지금은 우선 주고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어리사 5번째 기사. 동지 박진이 유 총병의 처소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총병과 중군이 서울에 있던 외적은 지난 4월 18일에 모두 나갔고 이 제독이 이미 입성하였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6번째 기사. 이 경함을 사관은 정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7번째 기사. 안집사 김늑이 치게 하기를 경상도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대낮에도 재물을 빼앗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는데 처음 일어났을 적에 소탕하지 않으면 뒤에 도모할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기근이 날로 심해지고 진력이 끊이지 않아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 즐비하여 그 참혹한 정상을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의 종자 역시 전부 떨어져 전라도에서 수송해 올 곡식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감사 병사에게 이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도의 관국을 급히 운반하여 경상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어리사 8번째 기사. 상이 각 진영에서 바친 수급을 거두어 자문을 갖추어서 송경락의 진영으로 보내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어리사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에 이 광악을 경상우 병사에 제수했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던 적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충청도 이상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만 영남이 가장 기묘하니 장수를 뽑아 임무를 맡길 적에 10분 정밀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광악은 재기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군중에서 등용되었으므로 위엄과 명망이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의병장 최경회는 무신은 아니지만 여러 번 전공을 세워 명성이 크게 드러났고
재능도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호남의 의병은 이미 그와 서로 친숙해 있으니 사변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직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10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김면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전후로 공이 있으니 추정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1일 을사 11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전에 평양에 진주할 때 부로 중에 쓸만한 자가 있으면 직을 제수하도록 했었는데 그때는 겨를이 없어 미처 시행하지 못했었다. 평양 감사가 이제 비로소 서게 하였으니 이 사람들에게 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전조에서 도태시킨 용관 중에 쓸만한 무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걸 아직 선멸하지 못했으니 한 명의 무사도 기묘합니다. 한편에서는 과거를 실시해서 인재를 뽑기까지 하고 한편에서는 도리어 헛되이 인재를 버려서 흩어져 돌아가게 방치한다면 이는 절대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편의에 따라 조치하게 해서 독포사 박진에게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정원에 분부하기를 박진이 가더라도 형편상 외적과 서로 싸우지는 못할 것이다. 외적이 실제로 강화를 하고 간다면 박진이 가더라도 다시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며칠 동안 서울 소식을 기다려 본 뒤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에 하문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제소에 있는 장변들로서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 병사가 모으기를 어려워 수백 명도 채우지 못하였고 장수와 병졸 간에 서로 알지 못하여 사세가 어긋나니 이러한 상태로는 싸움터에 가더라도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듣건대 외적이 강화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하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진이 서둘러 달려간다 하더라도 형평산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관망하여 정확한 보고를 기다리고 나서 서서히 진퇴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북도에 있던 적이 물러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조룡사를 뽑아보내어야 마땅하나 명로가 탕폐되어 보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본도의 관찰사에게 재령을 봉심하고 준원전의 영정을 다시 봉안한 뒤에 치게 하도록 하사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중국 예부 홍로승 고운정이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는 외적을 죽이지 말라는 뜻을 전하였다. 상이 객관이 나아가 접대하였다. 고운정은 전에 서반으로 있던 자였는데 물건을 요구한 적이 매우 많았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익성군 홍성민이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이 대략에 삼가 생각하건대 소우시는 지난해 초겨울 기복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때 즉시 성상께 호소하여 사언을 온전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은 땅강아지나 거미와 같은 비천한 몸으로 제신의 반열에 있으니 몸으로나 보나 어리로나 보나 나라가 망하여 함께 망하여야 할 처지이므로 사사로운 점은 간절하였으나 임금께서 파천하신 때에 차마 헤아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양경이 수복된 뒤에도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지 못하였으나 어렵고 위태로움이 여전하고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한지라 머뭇거리다가 다시 그만두니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복의 슬픔을 억지로 참고서 여전히 의관을 입고 있으니 예절이 여러 번 바뀌어 서리와 이슬이 내림에 마음은 더더욱 애통합니다. 변고가 끝나지 않고 사사로운 은혜를 오랫동안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려 사직하고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서울에 있던 적은 거의 다 남쪽으로 향했다 하니 일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회복될 형세가 이미 이루어져 위급한 상황이 전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정을 이때에 조금이라도 펼까 합니다. 즉은 어미의 고혼이 관동 지방의 한 모퉁이에서 맴돌고 있으니 버려진 유골을 모셔다가 경기에 있는 아비의 묘소 앞에 장사 지내어 즉은 어미로 하여금 의탁할 곳이 있게 한 뒤에야 사람이 도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어 어미가 있는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슬픈 심정을 헤아리시어 신의 직명을 거두시고 신이 다시 상복을 입게 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게 하셨사였는데 상이 휴가를 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3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보고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늘 내일 안으로 분명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제신을 보내어 치사하는 것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한성 반년 유거는 서울을 수리할 임무를 띠고 미리 갔었는데 이제 사은무사에 임명되어 명을 받고 돌아오고 있으니 후임자를 빨리 뽑아서 보내요. 제독에게 치사하는 일은 좌승지나 우승지 중에 한 관원을 미리 보내어 그대로 머무르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외적이 스스로 물러가는데도 중국군은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호송하여 보내주었으니 서울이 수복된 것을 굳이 치사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으니 치사할 것 없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제독이 천자의 명을 받고서도 왜구를 조멸하여 하나라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황제의 위엄을 굽혀 강화를 도모해서 그대로 호송하여 보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끝내 종사의 영원한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였으니 혈기가 있는 자들은 원통하여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건대 다시 나라를 되찾아 삼경을 수복한 것은 오로지 황제의 언덕입니다. 강화를 허락하고 보내준 것이 군사를 동원하여 시원하게 적을 섬멸한 것만은 못하나 구도의 승지와 종사 이해틀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천자의 힘 때문입니다. 어찌 치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독이 회군할 때 접대하며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치사한 말이 모두 감사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치사하지 않는다면 끝내 핑계댈 것이 없어서 저들의 노여움만 살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할 도리는 끝내 지성으로 대접해야만 하는 것뿐입니다. 대체에 관계된 것이어서 다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국군이 불길하여 전거에 없던 병화를 만났으며 종사와 원능의 재앙은 참혹하여 차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 시민들의 애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관군이 이미 서울에 들어갔다 하니 군대를 써서 적을 섬멸하여 시원하게 흉적을 없애버리고 치욕을 싣는 것만은 못하나 난여가 돌아갈 기약이 있게 되었고 종묘와 사직 및 원능이 의탁할 때가 있게 되었으니 신자의 정에 있어서 취하는 일을 조금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평년과 개성을 수복했을 때의 예에 따라 잠깐 할애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신민들의 기쁜 마음을 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위로할 만한 일이요 할애할 만한 일은 못된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성교를 받더니 위로할 만한 일이요 할애할 만한 일이 못된다 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흉적이 달아나서 가슴이 사무친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을 분하고 가슴 아프게 여겨 이처럼 애통스런 하교를 내리셨으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감격하여 울며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백년의 옛 도읍을 오랫동안 적의 수중에 빼앗겨 종사와 원능의 참혹한 재앙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마음을 뉘우쳐 국도가 이미 수복됨에 따라 살아남은 신민들이 예틀을 청소하고 다시 상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비단 신자의 마음에만 기쁜 감정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령께서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니 할애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평양을 수복한 뒤에 이미 할애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제 서울이 수복되는 때만 유독 하지 않는다면 사체로 보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외적이 서울에 들어와 국세가 매우 위태로웠을 때 무지한 백성들이 적에게 부역하는 자들을 일일이 의로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신으로서 포로가 되어 한 번 죽어 군신의 대의를 밝히지는 못하고 도리어 목숨을 보존하여 구차하게 살 것만을 생각하여 꼬리를 치며 애처로이 구걸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관백을 전하라고 일컫는 자도 있었으니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여기에까지 이를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무도하게 임금을 무시한 죄상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나라에 상형이 있으니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용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중해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처치하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마음이 한결같이 분해하며 칼을 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참지 성세령은 처음부터 도성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술과 안주를 성대히 대접하고 마련하고 외적을 맞이하였으며 경기 방백의 직첩을 받고 쓰는 멋대로 용서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자들은 모두들 원통이 생각하여 그 자의 육신을 먹고 싶어하나 하늘에 있는 적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 천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악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징계되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군신 간의 의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적건대 이 제독이 이미 도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 제찰사 유성령과 도 원수 김명원에게 하유하여 여러 방법으로 근포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이 역적들을 토벌하지 않고 돌아가게 내버려 둔다면 서울이 수복된다 하더라도 분이 그대로 남을 것이니 더욱 와신 상담의 복수심을 불태워 기어이 복수할 것을 다짐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조정에서 할애를 받아 큰 경사가 있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대적들이 겨우 문 밖으로 나갔을 뿐 한수 이남은 아직도 적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급히 할애를 행하신다면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더욱 비웃으며 업신여길 것입니다. 할애를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성세령의 일은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분부하기를 성세령의 일은 진실로 의논해서 조처해야 한다. 다만 외적에게 투항한 자에 대해서는 중국 사신이 이미 죽이지 말라고 선효하였으니 이처럼 처치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다.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성세령의 이런 신들도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떠도는 말이라서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도 제찰사 유성령에 명하여 자세히 물어 실상을 알아서 간원이 아랜 것에 따라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전란 때문에 연기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하여 경악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균, 하규, 김직재는 그의 아비가 적중해서 죽었는데 처음에는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기복했다가 군중에 있게 되어서는 도리를 어기고 멋대로 굴며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니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로 인하여 성을 내어 군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그의 용심과 처사가 매우 무도합니다. 군기판관 이유후는 당시 부친의 상중이었는데 숲속으로 피난해 가서 의병을 일으킨다 칭탁, 무례배들을 모아놓고 소와 말을 도살하여 마음대로 먹고 마셨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의관의 반열에 있어서는 안 되니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국가가 불행하여 상난이 극심하니 절 잃어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흉적이 검략할 때를 당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위해 죽었거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죽었거나 아내로서 절개를 변치 않았거나 노비로서 혹 의례를 지켜 뛰어난 절개와 아름다운 덕행이 있는 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는 때라서 주현에서는 조정에 아뢰지 못하였고 조정에서도 미처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끝내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는다면 황천에 있는 충렬들의 넋을 위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왕자가 권징하는 도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해조로 하여금 각도의 공문을 보내 일일이 찾아서 정문도 세워주고 복호도 시켜주어 일대의 인심을 권장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여 26년 4월 24일 무신 5번째 기사 경기 좌도 건철사 성령이 치게 하기를 선릉과 정릉을 봉심하니 선릉은 광중이 이미 비어있고 정릉은 염습한 옷은 없어지고 옥체는 광중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골정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그에 하였다. 이어 대신들에게 하교하기를 경락은 매번 외적이 왕자를 돌려보내기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적을 치지 않고 놓아주었다. 당당한 황제의 위엄으로 도리어 외적에게 강화를 구하여 끝나는 외적들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우리나라 군신들은 산들 무엇하겠으며 황제의 위엄을 손상시킴도 심하지 않은가? 이제 자문을 하나 작성하여 급히 관원을 보내어 경락에게 치사하기를 전일 여러 번 존교를 받아 썼는데 기필코 왕자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 통판이 왔을 때도 반복해서 그를 보여주기를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진병으로 적을 초별시킬 것이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군신들은 오로지 이 약속만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외적은 왕자는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들의 소원은 이루고 돌아갔으니 우리가 전일 바랐던 것은 털려지고 말았다. 원하건대 전일의 말대로 급히 진병하여 적을 초멸함으로써 위는 황제의 위엄을 펴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리고 이번에 일거는 사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바라보는 바이다. 만일 악한 짓을 한 자가 자기의 속이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 다시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 권성징악의 도리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구이와 팔만들이 장차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과거 영락 연간의 안남의 적신이었던 여계리 등은 자기들끼리 난리를 일으켰는데도 성조 황제가 장수들에게 명하여 3차례나 정벌하여 군연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는데 하물며 무도한 외적들에 있었겠는가? 라고 하라. 대개 이러한 뜻으로 글을 잘 지어 자문을 보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이 옳으면 잘못은 저쪽에 있는 것이니 저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신들은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령 외적이 중국 장수의 약속대로 왕자와 배신들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황제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우리나라에 애통을 끼친 것이 심합니다. 하물며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녀들을 풀어주지 않은 데 이겠습니까? 그들이 거만 배역하여 황제의 조정을 모욕하고도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죄를 성토하며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자문을 작성하여 경락과 제독에게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사리하는 자문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리하는 자문을 올리고 난 뒤에 이 자문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리하는 자문과 토부를 청하는 자문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선릉과 정릉의 변고에 대해 전일에는 변도 거해하고 사배례를 행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의논이 사배례는 온당치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곡하여 슬픔을 걱전히 하셔서 연 3일 조곡하시고
내전도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7번째 대신이 아뢰기를 선능과 정능의 변고는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에려는 법년이 능상의 변고로 생각해서 5일간 변독하였으나 지금은 개장하기 전이니 평상복으로 거처해서는 안됩니다. 3일 동안 회곡하시고 100일을 입고 종사하소서. 그리고 예관으로 하여금 조변한 전고를 널리 수집해서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이러한 때 예조의 장관이 밖에 있어서는 안되니 다른 관원을 급속히 차출하여 보내소서. 그리고 계장 도감을 설치하여 제반일을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8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의례 국장 빈전 산능의 3 도감을 두었었으나 지금은 초창 한때이니 한 도감만 두어 겸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9번째 기사. 도 제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과 도 원수인 좌참찬 김명원이 치게 하여다. 금일 총병 이영과 유격장 척금 전 세정이 동파에서 와서 총병 4대수와 한 곳에 있으면서 진들과 순찰사 이정형을 불러 함께 앉게 한 다음 외적이 이미 조공을 애걸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했다는 것을 긍진히 말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시민들은 거의 모두 죽게 되었고 농사는 모두 폐하여 사세가 급박하다. 상황을 누누이 말하였습니다. 이 여신이 노이아의 이러한 말은 의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물으니 유격 등이 우리 조정에서 이미 조공을 허락했으니 귀국도 외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지 말아서 경락 폐문을 따라야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1. 외인들이 이제 이미 조공할 것을 애걸하였으니 양초로 노략질하거나 인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전례에 비추어 용서하지 않고 죽일 것이다. 1. 일본이 이제 이미 조공을 애걸하였으니 우리의 관병은 오로지 본부의 처분에 따라 행동하라. 만일 군공을 다함하여 떨어져 있는 적을 사륙하는 자가 있으면 참형에 처할 것이다. 1. 조선국의 관병과 외적은 불공 대천의 원수이다. 하지만 저들이 이미 조공할 것을 애걸하였으니 본부의 의처를 기다리라. 만일 보복하여 사건을 야기시키는 자가 있으면 차명에 처할 것이다. 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만약 외노와 강화하려고 했다면 오늘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당초 외노가 우리나라에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글을 보내왔고 다시 상조에서 글을 보내왔고 세 번째는 평양에서 글을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노가 중국에서 불공한 말을 한 것을 부운하게 중국에 불공한 말을 한 것을 부운하게 여겨 천하의 대의를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외적은 종묘와 사직을 불태웠고 능침을 파헤쳤으며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여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문으로 다시 복수를 못하게 검하니 이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에서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하였습니다. 전 세정과 척금은 반복해서 쟁변하며 글로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준엄하게 말로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부자와 군신의 의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 외노와는 임금과 어부에 대한 원수가 있어 기어이 복수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런데 중국 장수들이 다시 외적을 죽이는 것을 죄로 삼을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이것은 천자의 성지로서 경락과 제독이 받들어 실행하는 것이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외노들이 이미 사로잡힌 왕자와 배신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주다고 허락했으니 조선에서도 시세를 잘 살펴서 우선 용인해주고 후일에 국세가 점차 강성해지고 군병이 점차 조련되기를 기다린다면 자연 복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옛날 월왕 구천이 치욕을 참으며
국력을 양성하고 군병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여야 바야흐로 원대한 계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목전의 분함을 참지 못해서 대계를 망치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해로 말하더라도 중국이 이 외적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에부터 중국이 웨이웨이와 강화를 해서 이를 그르친 경우가 많았다 하니 전 유격이 발끈 성을 내며 손으로 글씨를 쓴 종이를 찢어버리고 언성을 높여 책망하자 척 유격이 웃으며 화해시켰습니다. 신이 또 우리나라가 병력이 적고 약해서 스스로 복수할 수 없으니 이 점은 만번 죽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다. 화전의 대개는 중국에서 주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관여하지 못하였으니 말로 쟁변하기가 어렵다. 이만 물러가겠다 하였습니다. 유격이 경략 폐문을 잘 준행하여야 한다 하기에 신들이 각처의 관병과 이병이 모두 부모와 형제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데 어떻게 싸우지 못하도록 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임금의 명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경략의 폐문을 준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유격 등이 성을 내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 조정의 명령이니 조선 국왕이라도 어떻게 감히 이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국왕에게 가서 아래 뒤에 실행한다면 그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말소리와 기색이 준엄하여 전혀 돌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밖에 나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가 만나기를 청하니 이 총병은 옷을 떨치고 먼저 마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은 홀로 척금 전 세정과 계속하여 쟁변하느라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물러나와 당시 정문들을 만들어 들여보내니 두 사람은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제독에게 아뢰어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가고 당신들이 스스로 조처하게 맡기겠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척금 전 세정 두 사람도 전라 순찰사 진영인 마산으로 가서 폐문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공문을 내어 전라 영에 전하여 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입할 때 향도하게 하고 역관들과 하인들로 하여금 비행들로 서도록 재촉한 다음 자기들은 말을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신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바로 중국 조정의 명령이니 끝내 말로 정지시킬 수 없다고 여겨 부득이 전라 영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척 유격이 폐문을 가지고 가니 각처의 전통 외에는 군병을 정제하고 있다가 외노가 함부로 나타나 노략질을 하거든 지역에 따라 용서하지 말고 쳐 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격 등은 이것을 받아 본 뒤에야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경기 감사 성령이 치보하기를 중국 장수가 문서를 보내왔었는데 그늘 우리나라 백성들이 외적과 말썽을 일으켜 중국의 법령을 전혀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왜 이는 순종을 하는데 조선은 도리어 배반한다는 말도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들을 군문에 잡아다가 조사하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차마 알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고 명나라야. 선조시록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이 골정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회곡하였다. 선조시록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건자 일어난 산릉의 변고가 이처럼 만극하니 구두를 수복한 기쁨이 변화에 침통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어가를 되돌려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송신랑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급히 전진하시는 것도 미안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뜻을 자문으로 알려 한번 만나보기를 요청하고 그 가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다가 진퇴를 정하셨사니 상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산릉에 변고가 있으니 성상께서 즉시 전진하여 모든 일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송신랑의 회자를 기다려 개성으로 전진하시던가 서울로 전진하시던가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독은 개성 등지에 접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떠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용이하게 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0년 4월 2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광주 목사 이기비는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다처로 피신해서 능침을 잘 수호하지 못하여 이처럼 만극한 변이 일어나게 하였고 변이 일어난 뒤에도 서둘러 봉심하지 않았으니 그가 죽음을 무릇 두려워하고 생명을 아껴 군친을 망각한 죄가 큽니다. 나국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경기, 조화, 감사, 성령은 순찰의 임무를 띠고서 절제를 잘 못하였고 제장에게 분부하는 것도 소홀히 하여 참혹한 재앙이 원릉에 미치게 하였으니 그의 죄도 큽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적변이 일어난 이후 각처의 지방관들은 모두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을 뿐 군부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선릉과 정릉의 변고는 광주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목사 이기비는 당초 보살펴 수호하지 못해서 만극한 변이 일어나게 하였는가 하면 변이 일어난 뒤에는 감사로부터 봉심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 문화에 독촉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끝내 회복하지 않았으니 그가 적을 두려워하고 임금을 망각한 자는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나국하의 죄를 주도록 하소서. 감사 성령은 자신이 한도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소홀히 처리하여 마침내 적의 화가 이처럼 극심함에 이르게 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6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겸 호족 판서 홍성민이 다시 상소를 올려 상을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전일에 이미 나의 뜻을 하유하였으니 사퇴하지 말라.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능침이 모셔져 있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이미 수복되었으니 한 명의 대신을 급히 보내어 가서 지키게 하되 한결같이 선교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상 최흥원이 산능의 일로 이미 그곳에 갔으니 왕래하면서 겸하여 살필 수도 있습니다. 풍원부원군 유성룡도 전에 맡은 일이 이미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성상께서 지키도록 명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다면 여기에 있는 신들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서울 주위에 있는 여러 능침이 오랫동안 외적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모두 침범을 당하여 만극한 병고까지 있었으니 급히 찾아가 소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가 급히 전진하는 것이 거밀에 있어서는 제1의 급선무입니다. 거듭 성상께서 아뢰어 번거로움을 끼쳤으나 성상께 아뢰어 번거로움을 끼쳤으나 아직도 흔쾌한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은 선령을 위안하고 유민을 진무하는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산능을 총호하고 있고 풍원부원군은 위독한 일이 있게 되면 영남으로 가야 하니 우상이 산능에 가야 하겠다. 전진하는 일은 형세를 관망하여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후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진병을 청하는 자문을 보내 내 뜻과 약간 다르다. 경락은 전일 외적이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진토하겠다는 뜻으로 간곡히 반복해서 말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진토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다. 이제 외적이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니 이 자문에 전일이 하교한 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청해야 할 터인데 산만한 말만 있고 실상의 종지는 빠졌으니 다시 의논하여 작성하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삼가 정교하신 내용으로 승문원에 말했겠습니다. 다만 들은 것은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문의 뜻은
경략의 급한 성미는 다른 장수에 비할 바가 아니니 곧바로 잘라 말한다면 아마 그의 승리를 건드릴 염려가 없지 않다. 이에 감히 그 말을 완곡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느라 부득이 어제 성상께서 하교하신 내용과 약간 다르게 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전일 외적이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진병하여 초살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어째서 진병하여 초살하지 않는가 한다면 이것은 마치 경략을 책망하는 것 같으니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 만약 경략이 전일 외적들이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진병하여 초살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 적이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니 전일 분부한 대로 진토하기 바란다고 청한다면 그 뜻은 같으나 문장의 내용은 공손하니 이렇게 글을 만들라 하였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유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흉적의 화가 능침에까지 미쳤으니 상하에 침통해 하는 이 심정은 한이 없는데 아직까지 위안하는 예는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의정 최흥원이 이미 봉심하러 갔으니 이곳에서 향축을 구비하여 보내어 위안절을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유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에 이 제독이 말한 바에 따라 중국군 5,000명을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뜻을 이미 주청하였습니다. 이제 김수의 장계를 보건대 유원회가 혹 1만 명이나 5천 명을 머무르게 할 것인데 남군이든 북군이든 당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남군과 북군은 용맹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로에서 폐단을 끼치는 것은 모두 북군의 소행이니 일이 안정된 뒤에는 반드시 폐단이 지금의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군은 기병이고 남군은 보병입니다. 5천 명이 1년이면 3만 녀석이 필요하고 마료는 이것의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자문을 올려 청한다는 마땅히 남군을 머물게 하기를 원해야 할 것인데 그 수가 5천 명에 이른다면 마료를 제외하고는 1년에 3만 석의 양곡이 필요하니 이 또한 지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탕폐된 상황을 겸하여 말하고 2천 명만 머무르게 해달라는 뜻으로 경락에게 자문을 보냈었으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계교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2천 명은 적은 듯하다 하였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5천 명을 머무르도록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5일 기유 10번째 기사 정창년을 사무대사원에 박동현을 홍문관 부은교에 권협을 광주 목사에 김응남을 예조 판서에 이덕형을 한승부 판윤에 제수하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6일 경술 첫번째 기사 상이 월성에 나아가 백간을 거르리고 회곡하였다. 선조 7월 37권 선조 26년 4월 26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이번 양릉의 변고는 참혹하여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년의 비통해야 하는 심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일이 발생하면 사당에 고유하는 것이 상례인데 더구나 이처럼 만극한 변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관이 아직까지 강정하지 않았으니 매우 회개합니다. 예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속히 추구하시고 사당에 고유하는 제반 사항도 빨리 거행하도록 하소서. 흉적의 불측한 변고가 양릉에까지 미쳐 현궁이 불타버리기까지 하였으니 그간에 보지 못한 일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봉심할 때에 10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인데 종실, 덕양, 불영 이 중류는 정성을 다해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말이 혹 사실 무근일 수도 있으나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나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덕양령의 일은 누가 옳은지 모르니 서서히 살펴서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6일 경수로 세 번째 기사 사고는 이하르기를 일이 발생하면 사당에 고유하는 것이 예입니다. 예로부터 능침의 변고가 있으면 비록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즉시 선조에게 고유하는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두 능의 변고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인데 유사가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예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즉시 거행하도록 하소서. 능침의 변고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기수하는 모든 일에 절문을 극진히 하여 성상의 만극한 정성에 부응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병화를 겪은 뒤라서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어 한자의 배나 한 말의 곡식도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니 검소함을 힘써 따르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치스럽게 한다면 유미들이 장차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에 계신 조종의 연령들이 성상에게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옛 제왕들이 명을 내림에 있어 물이 흐르듯 순리로 하였던 것은 실로 미덕이니 해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상냥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